간식 먹을 땐 자주 배가 아팠거든요. 근데 배 아픈 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간식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름기 많고 이런 걸 안 먹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개운해요, 보니까. 왜냐면은 저녁에 많이 먹으면 항상 더부룩했거든요, 아침에. 그런 것도 없고요. 다시 모인 4명의 참가자들.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평균 3kg 빠졌고 허리 둘레 역시 5cm나 줄었다. 대사질환의 한 증상인 중성지방은 참가자 전원이 줄어들었다. 150 이하 정상 범위에 든 경우도 있었다. 중성지방의 감소는 고지혈증의 위험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내장 비만도 마찬가지였다. 안자훈 씨의 경우 내장 지방이 무려 42%나 감소했다. 권정인 씨 역시 내장 지방이 21% 감소하여 대사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렇다면 지방간은 어떨까? 간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감마 GTP의 수치가 4명 모두 감소했다. 특히 안자훈 권정인 씨의 경우 40 이하로 정상 범위에 들었다. 이것은 간세포 손상이 줄어들어 지방간이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다. 4분 다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2주 동안에 3, 4kg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셔서 한 3, 4kg 정도는 다 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일부는 조금 미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방간 수치가 다 좋아지셨고요. 고지혈증에 대한 수치도 다 좋아지셨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다 좋아졌습니다. 2주 동안 치료한 다음에 내장 사진을 지방간은 보겠습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 등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그래서 2주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음식 조절과 운동만으로 지방간과 대사질환이 동시에 호전된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운동을 전혀 안 했었는데 전혀 안 하던 운동을 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뭐 식이요법을 뭐 잘해서 이렇게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쓰면서 왜 제 자신한테는 이렇게 조금의 신경도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씩만 신경을 쓰니까 2주도 안 됐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살을 좀 빼다 보면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장가를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방간 치료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TV 시청을 줄이고 주 3회 이상 속보로 걷고 매일 조금 더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이 지방간은 조금씩 호전될 것이다. 30대 젊은 나이에 투자한 30분은 중년 이후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은 것이다. 지방간,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변화인데요. 이 대사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 든 분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가장 더 활발한 사람한테서 더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거의 한 30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비만, 당뇨병, 이런 고지혈증, 또는 지방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분들이 나타난 현상들은 불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에는 당뇨병을 포함한 고혈압, 고지혈증,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지금 불씨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생활 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애주가들은 흔히 술에 강하다고 과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의 알코올 해독 능력에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술을 많이 마실수록 간 손상이 심해지는 것은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건강한 분들도 한 번 마실 때 40g, 즉 소주 석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래 4가지는 대사질환을 동반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인데요.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평소 먹는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야채로 대신하는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효과가 48시간밖에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지방은 운동을 시작해서 15분이 지난 후에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빠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같은 간식을 줄이고 특히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은 증상이 없는 조용한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일과 9월 27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모유 수유가 필요한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모유가 좋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고 모유 수유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과 모유 수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작진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직장 내 수유실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유실이 생긴 천재교육에는 작은 공간 하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번째, 3번째 수유실도 탄생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지난 9월 27일 제작진은 출판 편집자이자 9개월 된 민건이 엄마 노진아 씨를 만났다. 출산 휴가 후에도 모유를 고집하고 있는 그녀는 사내 매점 한 구석에서 하루 2차례 유축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서 누가 보지는 않을까 가슴 졸인 지 6개월째. 하지만 민건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저희 신랑도 처음에 꼭 그렇게까지 해서 먹여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유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분유보단 좋으니까 한번 먹여보자고. 그래서 제작진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회사 측의 협조를 얻어 수유실을 마련했다. 직접 젖을 물리거나 유축할 수 있는 공간은 직장 여성의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선 엄마의 의지와 주변의 관심 둘 모두가 필요했다. 방송 3주 후 진아 씨는 민건이가 원할 때까지 모유를 먹이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한결 편안해진 환경 때문이다. 우선 마음이 가장 편하죠. 마음이 가장 편하고 근무 시간에 나와서 이제 눈치가 살짝 보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수유실이 생겨서 당당하게 나 유축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졌고 기름기가 되게 많아서 끈끈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함께 모유 수유를 하는 동료도 생겼다. 젖병 세정제 사다가 이렇게 넣고 열흘 전 출산 휴가를 마친 이현주 씨. 유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는 그녀는 직장으로 돌아온 이후 오히려 많은 부담을 줄였다. 수유실과 함께 변한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이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끝까지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 이런 수유실을 통해서 여기서 젖을 짜서 이제 아기한테 가서 먹인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받아들이고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편이고 지금 임신 중인 엄마들도 보면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수유실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게 낯선 문화다.
전 직원의 절반이 여성인 화장품 회사. 5년째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조성선 씨는 10개월째 모유 수유를 고집하고 있다.